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국가로 오늘의 해설을 시작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같이 파헤쳐 볼 주제는 역사적으로 아주 핵심적인 문서입니다. 바로 1981년에 있었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취임사예요. 이게 그냥 흔해 빠진 인사말이 아니거든요. 당시 미국의 시대 상황과 정치 철학을 아주 정교하게 쌓아 올린 말 그대로 수사학적 건축물입니다. 도대체 이 연설이 어떻게 그토록 강력한 소통의 무기가 될 수 있었는지 그 구조를 저와 함께 낱낱이 해체해 보시죠. 이 연설의 진짜 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핵심 주제들을 6가지 로드맵으로 쫙 정리해봤습니다. 1번 연속성의 기적, 2번 경제적 고통, 3번 정부 역할의 재정의, 4번 평범한 미국의 영웅들, 5번 확고한 힘을 통한 평화, 그리고 마지막 6번 궁극적인 인류의 희생입니다. 자, 이 흐름을 머릿속에 담아두고 바로 출발해볼까요? 첫 번째 파트, 연속성의 기적, 그리고 평화로운 권력 이양입니다. 연설의 시작은 보통 의례적인 인사말로 열기 마련인데 레이건은 이 권력이 넘어가는 과정을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뭔가 엄청나게 심오한 사건으로 판을 짭니다. 미국인들에게야 이 4년마다 열리는 취임식이 뭐랄까 지극히 당연한 일상이잖아요. 하지만 레이건은 전 세계의 눈으로 봤을 때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권력이 교체되는 건 기적 그 자체라고 콕 집어 말합니다. 정치적 입장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도 평화롭게 바통 타치가 이루어지는 이 연속성, 이게 바로 국가를 지켜내는 든든한 방패라는 걸 청중에게 팍 각인시키는 거죠. 정말 영리한 어클리한 오마랑? 두 번째 파트는 경제적 고통, 국가적 위기의 진단입니다. 방금 전까지 민주주의의 기적을 찬양하더니 여기서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국가가 처한 냉혹한 현실로 아주 급격하게, 극적으로 전환을 맞이하죠. 여기서 레이건이 위기를 나열하는 방식이 진짜 흥미롭습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역사적인 인플레이션, 멈춰버린 공장들과 치솟는 실업률, 열심히 일해서 성공하면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이상한 조세제도, 거기다 수십 년 동안 눈덩이처럼 불어난 적자까지 이 얽히고 설킨 문제들을 속사포처럼 쏟아냅니다. 그러고는 이걸 수백만 명의 삶을 부수고 미래를 저당 잡는 거대한 경제적 고통이라고 딱 규정해버려요. 물론 이게 하루아침에 뚝딱 해결되진 않겠지만 우리에겐 이걸 이겨낼 힘이 있다고 진단하는 거죠. 세 번째 파트, 정부 역할의 재정의, 핵심 철학의 전환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이번 연설을 통틀어 가장 유명한 대목이기도 한데요. 레이건이 이 경제 위기의 진짜 책임자가 누구인지 자신의 핵심 이데올로기를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는 구간입니다. 네, 바로 이 문장입니다. 현재의 위기에서 정부는 우리 문제의 해결책이 아닙니다. 정부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와, 정말 강력하죠? 이 한마디는 당시 사회가 너무 복잡하니까 똑똑한 소수 엘리트 정부가 다 알아서 관리해야 한다는 그런 통념을 그야말로 산산조각 내버리는 아주 도발적인 선언이었습니다. 그가 제안한 구조적인 변화는 아주 명쾌합니다. 잠깐, 여기서 팩트 체크 하나 해볼까요? 연방정부가 주정부를 만든 게 아니죠. 반대로 주정부와 국민들이 연방정부를 탄생시킨 겁니다. 레이건은 바로 이 점을 콕 집어서 청중에게 상기시켜요. 정부의 권력은 우리가 빌려준 것일 뿐이니까 그 권력의 중심은 다시 주정부와 국민에게 돌아와야 한다고 못을 박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정부를 아예 없애버리자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정부가 우리 위에서 군림하면서 생산성을 갉아먹게 두지 말고 덩치를 줄여서 우리 옆에 나란히 서서 일하게 만들자는 겁니다. 우리 등골을 빼먹는 게 아니라 우리를 돕는 파트너로 정부의 역할을 완전히 새로 세우겠다는 선언이죠. 네 번째 파트, 평범한 미국의 영웅들 주인공의 전환입니다. 자, 문제의 원인이 뚱뚱해진 정부 때문이라는 건 알겠어요? 그럼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울 진짜 주인공은 누굴까요? 이 서사를 이끌어갈 새로운 히어로들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레이건은 여기서 카메라 앵글을 정치인이나 고위 관료가 아닌 아주 평범한 사람들에게 휙 돌립니다. 그동안 소외받았던 진짜 주인공들이죠. 농부, 공장 노동자, 선생님, 의사와 간호사, 기업인, 동네 상인, 택시기사까지 정당이나 인종, 지역을 다 뛰어넘어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미국인들을 하나하나 부릅니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경제를 굴러가게 하는 진짜 엔진이고 바로 우리 국민이라는
이라고 치켜 세우는 거죠. 요즘 같은 시대엔 영웅이 없다고요? 그건 어디를 봐야 할지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공장 문을 드나드는 영웅들을 우리는 매일 볼 수 있습니다. 이 대목 진짜 가슴이 웅장해지지 않나요? 무능하고 무거운 정부와 개인의 엄청난 잠재력을 확 대비시키면서 대중들에게 여러분 스스로가 이 나라를 구할 영웅입니다. 라고 외친 겁니다. 당시 심각한 경제난으로 벼랑 끝에 몰려있던 사람들에게 이보다 더 강력한 동기부여가 있었을까요? 5번째 파트. 확고한 힘을 통한 평화. 글로벌 스탠스입니다. 지금까지 국내 경제와 정부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시선을 밖으로 돌려볼까요? 냉전이 한창이던 그 시절, 동맹국과 적대국을 향해 미국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지 확실하게 선을 긋습니다. 레이건의 소위 힘을 통한 평화 전략은 아주 심플하고 명확한 3단계로 나뉩니다. 첫째, 오랜 동맹국들에게는 변함없는 의리로 보답한다. 둘째, 적대국들과도 평화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셋째, 하지만 필요하다면 언제든 이길 수 있는 압도적인 힘을 키운다. 특히 전쟁을 피하려는 태도가 행여나 나약함이나 의지 부족으로 착각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아주 따끔하게 경고하죠. 그리고 무력에 대한 이야기 끝에 아주 기가 막힌 말을 던집니다. 세상의 그 어떤 어마어마한 무기도 자유로운 사람들의 의지와 도덕적 용기 앞에서는 상대가 안 된다고요. 테러리스트나 적국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미국인들만의 궁극의 무기라는 겁니다. 군사력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도덕과 자유의 가치로 넘어가는 이 수사적 전환 정말 매끄럽지 않습니까? 마지막 6번째 파트, 궁극적인 인류의 희생, 연설을 역사에 뿌리내리게 하다입니다. 이제 연설은 감정의 최고조를 향해 달려갑니다. 워싱턴 DC의 실제 지형 지물을 쫙 훑으면서 과거의 엄청난 희생들을 눈앞에 그려내기 시작해요. 재미있는 건 이 연설이 역사상 처음으로 의사당 서쪽 정면에서 열렸다는 거예요. 레이건은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셔널 몰의 기념비들을 쭉 바라보며 하나씩 짚어갑니다. 조지 워싱턴의 겸손, 토머스 제퍼슨의 웅변, 에이브라함 링컨의 삶. 이 거인들의 미덕을 미국의 뿌리와 연결하면서 지금 내 앞에 청중들이 바로 그 역사적인 거인들의 어깨 위에 서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죠. 시선은 이제 강을 건너 알링턴 국립묘지로 향합니다. 벨로우 숲, 아르곤, 오마 해변, 살레르노, 과달카날, 그리고 한국전쟁의 장진호와 베트남의 정글까지 수많은 격전지의 이름들이 쏟아집니다. 이건 그냥 지명들을 나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라는 게 얼마나 끔찍하고 거대한 희생을 뚫고 얻어낸 것인지 청중의 뼛속 깊이 새겨 넣는 겁니다. 이렇게 거시적인 역사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아주 작고 개인적인 이야기로 주민에 들어갑니다. 바로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가 전사한 마틴 트랩토우라는 작은 마을의 이발사 이야기예요. 평범한 청년의 구체적인 삶을 끌어와서 청중의 감정선을 제대로 건드리는 거죠. 나는 일하고 저축하고 희생하고 인내하고 기꺼이 싸우며 최선을 다할 것이다. 마치 전체 투쟁의 결과가 나 혼자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포화 속에서 목숨을 잃은 트랩토우의 품에서 발견된 일기장 내용입니다. 네이건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지금 당장 목숨을 바치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청년이 가졌던 이 엄청난 책임감과 최선의 노력만큼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필요합니다. 평범한 시민들의 의식을 깨우는 정말 완벽한 빌드업이자 결말이죠. 자,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고 싶네요. 마치 세상의 운명이 나한테 달린 것처럼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 우리는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다. 이 레이건의 외침이 오늘날의 팍팍한 정치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사람들의 가슴을 뛰게 할 수 있을까요?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개인의 책임, 그리고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이 강력한 메시지는 이후 미국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 우리가 나누는 정치적 대화 속에도 이 아이디어들이 살아 숨쉬고 있을까요? 오늘 한 번쯤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잡한 텍스트를 끝까지 함께 파헤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해설에서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